우리 뭐 시켜 먹을까? 별로? 뭐야? 너 별 생각 없어? 아니, 별로 찾자고. 위생 등급별로 위생 맛집 찾자고. 음식점 위생 등급 찾으면 위생이 검증된 맛집을 찾을 수 있잖아. 맛보다 중요한 건 위생이지.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강사 정진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돌팔구가 상당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마케팅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또는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감성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뉴질랜드 교육진흥청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외식업에서 이런 피자레빗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커피숍도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해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장을 차려서 홍보하게 된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오프라인 기반이지만 사실상 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관 문의부터 해서 예약이라든지 찾아오는 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온오프가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케팅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들이 같이 좀 병합되고 또 배달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우시고 어떤 부분들을 접목하실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마케팅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 때문인데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 지역색이 있어서 이렇게 지하철 모습은 아니겠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건 같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신다는 거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라든지 상품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객들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딘가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다 보이는 곳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 일은 놀러 가서는 당연히 흔치 않고요. 미리 다 검색을 하고 어디를 갈지, 숙소는 어디로 묵을지, 동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계획하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가게 되겠죠.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후기를 보고 가는 것들은 너무나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을 크게 이해하셔야 온라인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자,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금 혹시 신문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강의 때도 한 10명 물어보면 한두 명 정도 대답을 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다 신문을 보면서 살았는데 지금 신문 보시는 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은행권으로 가볼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은행 언제 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편적으로 이제는 예전만큼 가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 한 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뭐 먼 곳을 운전해서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운전을 해서 먼 곳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차에 지도가 있었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지도 보고 어딘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이정표를 보고. 자,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통체증을 알 수가 없고요. 새로운 길을 알 수가 없겠죠.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네, 온라인이란 이런 거예요. 있다 없다 뭐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용 안 하시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이 이번 계기로 온라인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좀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전에 배달 음식점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요? 책자나 쿠폰, 그죠? 전단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홍보한다 그러면 매출이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겠죠. 고객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전 방식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특히나 코로나로 이 비대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졌는데요. 특히나 지방도 지역색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커버해서 우리 매장의 특색들을 알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네, 2009년도에 스마트폰 아이폰 3가 출시가 되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다 변했다라는 거죠. 대충 11년 정도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다 누구나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150세 시대, 2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그러면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변할 속도는 어마어마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 보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강의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상황이 변했을 때는 빠르게 따라가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속도가 지금 다 빨라졌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SNS 이용 시간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놀러 다니기 어렵다 보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많아졌다라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정답을 먼저 내드리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기준은 구매 저항선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매 저항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물을 하나 구매해요. 고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별로 안 할 거예요. 500원이면 사고 550원이면 안 사고 또 500원이 최저가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지 않을 거예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은 노출에 포커스를 맞춰요. 많이 보여주면 산다는 거죠. 즉 제가 여기다 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100원에 팔게요 하면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매 저항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저항선이 낮을 때는 노출에 포커스를 둔다. 여러분이 최저가로 뭔가 만들어서 판다 라고 하면 다른 마케팅 필요 없어요. 최저가라는 것만 알리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최저가로 팔고 있지 않고, 그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 박리담회로 뭔가 하는 걸 힘들어요. 그러면 구매 저항선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구매 저항선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건데, 구매 저항선이 높을 때는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아까 구매 저항선이 낮을 때는 노출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구매 저항선이 높을 때는 후기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기. 그래서 구매 저항선이 높을 때는 후기를 만든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쿠팡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평점이 너무 낮아요. 살까요?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저항선이 낮을 때는 노출, 구매 저항선이 높을 때 우리 일반적인 상품은 후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들이에요. 자,
홍콩비어라는 술집이에요. 여러분도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언양에서도 불고기가 유명하고, 그죠?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우리가 홍콩비어를 홍보함에 있어서 블로그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SNS로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명동에 찜닭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자, 네이버 검색하실래요? SNS 검색하실래요? 본인 기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종종 SNS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연령층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뭐 연령층이 젊더라도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블로그를 많이 본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행동 패턴 분석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그런 채널들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자, 그걸 정리하면 목적이 있을 땐 네이버를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대다수는 목적 있는 고객, 잠재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조건 매출은 늘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울산에서 뭔가 맛집을 검색한다? 부산에서 맛집을 검색한다? 어딘가 놀러가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검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명 플러스 맛집.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곳 중에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날 때에는 네이버라는 채널이 적합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인스타그램 강사를 모르는데 네이버에 치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날 때는 네이버라는 채널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SNS 마케팅은 어떻게 쓰이느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나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SNS 마케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유가 뭐냐면 SNS 마케팅의 특징이 외식업과 상당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시각적인 업종들이 성과를 봐요. 자, 제가 지금 자료에서 보이다시피 삼겹살 사진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시러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겠죠. 원래 오늘 삼겹살 드시려 했나요, 안 했나요? 할 마음이 없었지만 이 사진을 보고 행동이 변하신 거죠. SNS 마케팅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높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킨다. 그래서 SNS 마케팅은 시각적인 업종들이 성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외식업, 패션, 뷰티, 뷰티에서도 시각적인 업종,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애견, 자동차, 여행 이런 등등의 업종들은 시각적인 업종들은 SNS 마케팅이 아주 적합하다. 그럼 우리 외식업도 사실상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맛있어 보이거나 어떤 내 자극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채널이기 때문에 SNS라는 채널도 우리한테는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랑 SNS 같이 가져가신다가 일단 정답이에요. 왜? 좀 특징이 다르신 거죠. 목적 있는 고객 만나는 네이버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는 SNS가 같이 결합됐을 때 사실상 매장이 좀 더 성과가 나오실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분명히 많아요.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객 중에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SNS 하시는 분들을 올려주게끔 이벤트를 그래서 많이 하죠. 또는 포토존을 만들거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첫 번째로 오늘 잘 배우신 거고,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목적성, SNS 도달률을 통한 행동 변화, 그래서 시각적 업종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가요. 이건 SNS 마케팅일까요? 블로그 마케팅일까요?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갔다. 이거는 블로그 마케팅이죠. 왜요? 목적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 홈쇼핑에 노트북이 나와서 샀어요. 이건 SNS 마케팅인가 블로그 마케팅인가요? SNS 마케팅이죠. 왜요? 살 마음이 없었는데 도달을 통해서 이거 너무 저렴하네, 사야겠다라고 행동이 변화된 거죠. 자, SNS 마케팅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국내에서 마우스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떤 홍보가 더 괜찮을까요? SNS일까요? 블로그일까요? 네, SNS가 맞는데 블로그는 안 돼요. 홍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최초기 때문에 검색할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메뉴를 만드셨거나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네이버 마케팅이 좀 부적합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네이버가 되게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나기 좋은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네이버는 지금 위기예요. 왜 위기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이버가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요. 유튜브를 보며 자란 아이가 구매 영향력을 가진 나이까지 올라왔을 때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이 지금 강세라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 틱톡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SNS에 동영상 플랫폼이 탑재가 돼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워치, 인스타그램은 IGTV, 네이버는 네이버 TV 같은 플랫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동영상 플랫폼들이 강세가 되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 일단 네이버의 블로그, SNS에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만 하시면 돼요. 트위터랑 카카오 스토리도 있지만 얘네들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트위터는 특정 사용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또 하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회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는 유튜브 플랫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든 채널을 다 홍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딱 네 가지죠. 네이버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네 가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제외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성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1년 이상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 채널 구독자들의 반응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채널의 재생 시간, 체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별로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끄겠죠. 그럼 유튜브는 이 영상이 별론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알고리즘이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시켜주니까 채널이 커지지가 않아요. 영상을 오래 봐야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촬영 편집, 이런 업로드나 관리까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식업을 하시면서 또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까지 관리하기가 살짝 쉽지 않아서 이런 확실한 컨텐츠가 있으시고 오랫동안 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의 블로그나 SNS 정도까지는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의 마케팅의 채널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들은 정리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페이스북보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지금 이 질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오늘 처음 개설해서 오늘 판다라는 게 인스타그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시태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시태그에는 최근 게시물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광하신 이유가 최근 게시물, 노력하면 많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다른 채널들은 어느 정도 커져야 알고리즘이 자꾸 보여주는데 인스타그램은 일단 최근 게시물이나 시간순의 어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당장에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하시면 가장 빠르게 일단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블로그는 2달에서 3달 정도 운영해 주셔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보람튜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 광고 수익이 MBC 하루 광고 매출과 같대요. MBC 임직원 1,700명인데 이 유튜브 한 명과 광고 매출이 같다라는 거죠. 이제 MBC의 경쟁 상대는 KBS나 SBS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온라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은 찾아오게 돼요. 컨텐츠가 좋으면. 먼 곳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상권에 상관없이 이 온라인이나 힘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배우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SNS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상 직접 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일단은 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일을 하시면서 SNS까지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방법이에요.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올리면 광고지만 고객이 올려주면 후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잘 되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SNS 안 하는데 잘 되는 음식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SNS 마케팅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고객들이 올려준다라는 거죠. 1시간씩 기다려서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올리는 거죠. 주인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나는 SNS 안 하더라도 우리 고객들은 SNS 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고객이 SNS에 올리게끔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춘다. 라는 부분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태원의 소프트킨 이런 데도 이제 포토존 만들어 준 거고요. 이런 쇼핑몰도 포토존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좋고 커피숍인데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커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 매장인데 거울에다 이렇게 조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찍어서 그냥 올리면 해시태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온 사인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망원동에 있는 자판기 커피예요. 자판기죠.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문이에요. 커피숍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찍으러 커피숍에 간다라는 거죠. 맛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맛은 기본, 상향 평준화 되실 거고, 그죠? 맛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맛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즐길 요소나 자랑할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해 보셔야 모니터링을 하셔야 뭐 좋은 댓글이나 안 좋은 댓글이 있을 때 반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 안 하시면 모르겠죠. 우리 매장이 나오고 있는지, 왜 손님이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건지.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 하시는 거. 왜 그러냐면 요새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기도 해요. SNS라는 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맛이지만 사실상 다른 요소에서 승분하는 경우가 요새는 너무 많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가더라도 물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 핵심은 상위 노출이에요. 잘 나와야 본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달에서 3달 정도는 하셔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NS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핵심은 팔로워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하셔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는 카드 뉴스나 동영상을 이야기하는데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 고객이 올려주는 후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SNS에서 글 쓰실 때 이렇게 좀 써주시면 돼요. 1번, 2번은 뭐냐면 제목에다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제목에다 힘을 쏟는다라는 건 두 가지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글쓰기 방식 대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쓰는, 그래야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볼 수 있겠죠? 그거 보시는 거고요. 3번은 공유가 잘 되는 콘텐츠 만들라는 거예요. 유머, 쇼킹, 재미, 귀여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번은 여기다 구구절절 적지 말라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궁금증만 던져주고 필요한 사람은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더 눌러볼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 그래서 동영상이랑 카드뉴스랑 두 가지가 콘텐츠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가 카드뉴스예요. 카드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콘텐츠의 단점을 보완해요. 동영상 콘텐츠의 단점, 다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카드뉴스가 빠르게 요약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틀이 있어가지고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글자만 바꾸시면 돼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좋고, 또 요새는 유튜브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카드뉴스 만들기 이런 수업들이 무료로 너무 많이 풀려져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서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플로도 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끔 요새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키워드라는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로그인을 하셔서 새로운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건데 여기서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 버튼을 누르실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키워드 도구 누르시게 되면 자, 준비가 끝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나이키랑 아디다스라는 컨텐츠에서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 써보는 방법이에요. 자,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를 볼 수 있냐면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월간 검색 수가 나와요.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쳤던 사람들의 횟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키가 인지도가 더 좋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나이키란 단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월별 1년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성장 곡선인지 유지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시즌성 상품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남성, 여성, 성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연령도 보실 수 있어요. 보니까 나이키는 30대 남성이 제일 높네요. 그러면 메인 타겟은 30대 남성이에요. 컨텐츠 어떻게 만들면 되죠?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말투, 이미지, 글귀 뭐 이런 걸 쓰셔야 30대 남자한테 메인 타겟에게 이 글이 가겠죠. 그래서 타겟팅을 정하는 거, 누가 볼지를 정하고 만드셔야 컨텐츠가 조금 더 파워풀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크림이라는 단어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선크림이라는 단어 클릭해보니까 그래프 1년치가 나오죠. 5월 달에 가장 높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달에 팔아야 가장 많이 팔 수 있겠구나라는 세일즈 전략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온라인을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매장명을 쳐보시거나 우리의 상품군을 쳐보시면 이런 어떤 분석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남성이구나, 여성이구나, 연령층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 상권 분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무슨 동 맛집, 무슨 동 맛집, 무슨 동 맛집 쳤을 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이 인기가 많겠죠. 많이 인기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고, 상권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장 이름도 한번 쳐보시고, 또는 우리가 파는 상품도 한번 쳐보시고, 또는 그 근처에 잘 되는 곳들도 한번 검색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적인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 상담 채널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모두 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카카오톡 채널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 문자로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하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제 비대면, 전화도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처럼 보내기 싶어 하는데, 그래서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치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은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채널이고요. 얘가 옐로 아이디 플러스 친구, 지금 카카오톡 채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활용하는 방법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화면처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얼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카톡에서 얼쑤. 제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친구 추가를 누르시는 순간에 메시지가 바로 갈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 보실지 모르는데 바로 메시지가 갈 거예요. 왜? 비즈니스 계정이기 때문인데요. 얘 장점 4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카카오톡 채널. 일단 어플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 장점 4가지는 첫 번째,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 얼쑤라고 검색하셨죠?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매장명, 상호명, 아이템으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함이나 전단지, 현수막 등등의 카카오톡에 뭐뭐뭐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카카오톡에 피자레빗 검색해보세요. 카카오톡에 정진수 감사 검색해보세요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글명 검색 가능하시고요. 원래는 전화번호나 영문 아이디 추가해야 되는데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단체 메시지 발송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제 카카오톡 얼쑤 들어오시면 친구 수가 한 4,8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4,800개의 카톡이 쫙 열려요. 이걸 뭐 해야 될까요? 새로운 아이템 나올 때, 그죠? 프로모션, 이벤트, 판촉, 신메뉴 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홍보하실 수가 있겠죠? 비용이 발생해요. 건당 15원이라는 문자 메시지처럼 비용이 발생하지만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개별로 갑니다. 세 번째는 URL 제공해요, 얘가. www 하는 주소가 있어서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고객한테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인스타에 링크도 넣을 수 있고, 블로그에도 쓸 수 있고, 유튜브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URL 제공한다. 개인 카톡은 URL이 없죠. 네 번째, 관리자 기능이 있어서 동시에 여러 명이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최대한 해서 쓰실 수가 있어서 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쓰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만드시기만 하면 카톡 2개를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활용해서 여러분 매장에 또는 고객이 오셨을 때, 또는 온라인에서
고객을 만들었을 때 다 일로 모집을 해주시면 상당히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마케팅들은 전단지라고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온라인은 계속 모아놓을 수 있다는 축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좀 달려왔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어떻게 온라인을 준비할 것인가. 온라인을 잘하는 업종들이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우리 고객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 매장을 검색해 보시고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분석하고 통겟, 타겟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서 여러분 매장에 접목을 시키시면 이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 뭐 얼수를 지금 추가하시면 나중에 메시지로 보내셔도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수로 메시지 보내시면 어디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힘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저 마시고 메시지 보내셔도 괜찮고요. 또는 뭐 담당자님에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또 답변을 최대한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기에 또 다음번에는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 오케이 맛도 오케이 생 깎게 클린 체크 체크 구분 별별 체크해 굿 이다른 음식점은 언제부터 체크해 별별 위생별 이제 위생 등급제 별을 체크하세요.